생일날 회사에서 야근 중에 아빠의 문자가 왔다. 내 차 팔았다. 가족이 먼저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차는 내가 3년간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산 유일한 자유였는데 아빠는 그걸 팔아버린 거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가족이 먼저라니? 나도 가족인데 왜 내 인생은 희생되는 거지? 내 머릿속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택시를 타고 아빠의 집 근처 카페로 갔다. 문자를 보냈다. 아빠, 왜 그랬어요?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날은 내 28번째 생일이었다. 회사에서 케이크 하나 사 먹으며 혼자 축하할 계획이었는데 모든 게 엉망이 됐다. 아빠는 항상 그래?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동생만 챙기고 나한테는 기대만 해. 동생 민준이는 대학생인데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있었다. 아빠가 그 빚을 갚으려고 내 차를 판 게 분명했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도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차 값 돌려주세요. 그 돈 없으면 출퇴근 어떻게 해요? 아빠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은아, 민준이가 위험해. 빚쟁이들이 쫓아다니고 있어? 내가 이해해줘. 이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민준이가 왜 도박을 했는지 아빠는 알까? 나 때문에. 아니, 그건 핑계야. 집으로 가서 아빠를 마주쳤다. 아빠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지은아, 미안하다. 하지만 가족이잖아. 나는 소리를 질렀다. 가족. 아빠는 민준이만 가족인가 봐요. 나한테는 왜 항상 희생만 강요해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엄마가 없어서. 내가 잘못 키웠어.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상처가 터졌다.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지 10년. 그 후로 집안은 엉망이었다. 아빠는 일에 매달렸고 민준이는 방황했고 나는 홀로 버텨왔다. 왜 나만 강해야 해? 왜 나만 포기해야 해? 그날 저녁 민준이를 찾아갔다. 민준이는 친구 집에 숨어 있었다. 형, 왜 도박했어? 내 차 팔아서 내 빚 갚았대. 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누나.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 말이 웃겼다. 이미 3번째였다. 민준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알아? 그 후로 며칠간 나는 아빠와 민준이를 피했다.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해요. 하지만 밤마다 독백이 이어졌다. 아빠의 그 문자, 정말 가족을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그냥 무책임한 선택, 마음이 복잡했다. 친구 혜진에게 털어놨다. 지은아, 내 가족 너무해. 너도 내 삶 살아. 혜진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아빠가 회사 앞으로 왔다. 지은아,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빠가 말했다. 내 차 값, 내가 갚을게. 시간 좀 줘야.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아빠,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 믿지 않아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믿어. 하지만 급했어. 민준이가 자살할까봐. 자살? 그 단어가 내 머리를 때렸다. 민준이가 그렇게까지? 그날부터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가족이 먼저라니, 그 말이 정말 나를 무시한 거였을까? 아니면 아빠의 절박함, 민준이를 만나기로 했다. 누나, 나 병원 갈게. 치료받을게. 민준이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큰 게 올 것 같아. 민준이의 치료가 시작됐다. 아빠가 병원비를 대느라 고생하는 걸 알았지만 나는 도와주지 않았다. 내 돈은 내 거야. 이제부터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돈 누이게 내 자유야.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독백이 멈추지 않았다. 아빠의 그 선택, 이해하려고 해도 화가 나. 왜 나였어? 어느 주말 민준이가 병원에서 도망쳤다. 아빠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민준이 못 찾았어. 도와줘. 나는 망설였다. 왜 또 나야? 나도 피곤해. 하지만 결국 찾아 나섰다. 서울 거리를 헤매다 민준이를 발견했다. 지하철역 벤치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민준아, 왜 도망쳤어? 민준이는 울면서 말했다. 누나, 미안해. 내 차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순간 민준이의 고통이 느껴졌다. 너도 아프구나. 나처럼. 집으로 데려오면서 대화를 나눴다. 민준아, 왜 도박 시작했어? 민준이는 고백했다. 엄마 돌아가신 후 집이 너무 조용해서.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 빠졌어. 엄마의 빈자리, 우리 모두가 느꼈지.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셋이 앉아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대화. 하지만 긴장감이 맴돌았다. 아빠, 앞으로는 가족끼리 상의해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지은아. 그 후로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다. 민준이가 치료를 계속 받았고 아빠는 파트타임 일을 구했다. 나는 새 차를 사기 위해 저축을 시작했다. 이제 괜찮아질까?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민준이의 빚쟁이들이 나타났다. 돈 갚았는데 왜? 아빠가 말했다. 이자 때문에 더 쌓였어. 빚이 5천만 원이 넘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 나는 화가 치밀었다. 아빠, 왜 처음에 말 안 했어요? 차 값으로는 안 돼요. 아빠는 절망적인 얼굴로 말했다. 지은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도와. 내 저축을. 절대 안 돼. 그럼 내 인생 끝이야.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이 나를 흔들었다. 가족이 먼저라니. 그 말이 이제 나를 시험해. 그날 밤 혼자서 고민했다. 포기할까? 아니, 싸워야 해. 다음 날 빚쟁이들을 만나기로 했다. 돈은 갚을게요. 하지만 이자 줄여주세요. 그들은 비웃었다. 아가씨, 내가 왜 끼어들어? 나는 강하게 말했다.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내 안에서 용기가 솟았다. 아빠처럼 가족을 지켜야 해. 협상이 시작됐다. 변호사를 구했다. 회사 동료가 소개해줬다. 지은 씨, 힘들겠지만 버텨봐. 변호사는 말했다. 불법 이자야. 소송할 수 있어. 소송. 그게 가능할까? 이게 내 복수야. 가족을 망친 놈들에게 민준이는 치료 중에 도와주겠다고 했다. 누나, 나도 증언할게. 과정이 힘들었다. 법원 출입, 증언 준비. 아빠는 지쳐 보였다. 지은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 먼저잖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니 아이러니했다. 아빠의 그 문자, 이제 이해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빚쟁이들이 협박 문자를 보냈다. 조심해. 아가씨. 공포가 밀려왔다. 포기할까? 아니, 버텨야 해. 친구 혜진이 응원했다. 지은아, 내가 멋져. 가족 지키는 거. 혜진의 말에 힘을 얻었다. 이 드라마 끝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빚쟁이들을 마주쳤다. 그들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 측의 이자는 불법입니다. 나는 증인으로 섰다.
제 동생이 도박에 빠진 건 사실이지만 이자는 과도해요. 판사의 눈빛이 진지했다. 이게 이길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아빠와 민준이를 봤다. 아빠는 지은아, 고마워 라고 했지만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 민준이는 변했다. 치료 덕에 안정됐지만 죄책감이 컸다. 누나, 내가 왜 그랬을까? 너도 인간이야.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엄마가 계셨으면. 어느 날 빚쟁이 하나가 집 앞에 왔다. 돈 내놔. 아빠가 나서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소송 중이에요. 가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가족끼리 재미있네. 그 말이 내 신경을 건드렸다. 재미. 이게 내 놈들에게 게임이야. 그날 밤 불안해 잠 못 이뤘다. 이게 가족의 현실인가? 끝없는 고통.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다. 상사가 물었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어? 가족 문제예요. 라고 솔직히 말했다. 상사는 이해해줬다. 다행이야. 적어도 직장은 안정적. 하지만 집안일 때문에 피곤했다. 민준이가 말했다. 누나, 내가 아르바이트 할게. 돈 벌어. 치료나 집중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웠다. 민준아, 너도 노력하네. 소송 심리가 이어졌다. 증거를 제출했다. 민준이의 도박 기록, 이자 계산서. 변호사가 잘 해냈다. 승소 가능성 높아요. 하지만 상대 측이 반박했다. 자발적 도박입니다. 민준이가 증언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자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용감해. 그 과정에서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다. 아빠가 말했다. 사실 민준이 빚 일부는 내 거야, 뭐. 아빠, 왜? 아빠는 고백했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빌렸어. 그 후로 쌓였어. 충격이었다. 아빠가 숨겼어. 왜? 지은아, 내가 걱정할까 봐. 그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빠도 고통받았구나. 혼자서. 이제 모든 게 연결됐다. 엄마의 죽음, 아빠의 빚, 민준이의 도박. 우리 가족, 서로를 모르고 있었어. 대화를 더 나눴다. 아빠, 앞으로 숨기지 마요. 아빠는 울었다. 미안하다. 민준이도 나도 노력할게. 라고 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인가? 하지만 위기가 왔다. 빚쟁이들이 민준이를 납치하려 했다. 전화가 왔다. 돈 안 주면 공포가 밀려왔다. 이제 어떻게? 경찰에 신고했다. 도와주세요. 경찰이 수사 시작했다. 그날 밤 가족 셋이 모여 앉아 기다렸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이 드라마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경찰이 빚쟁이들을 잡았다. 불법 대부업으로. 소송도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 승소해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피해는 컸다. 내 차, 그 상징적인 자유, 이제 돌아올 수 있을까? 승소 후 빚이 줄었다. 법원이 이자를 무효화했다. 아빠가 말했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하지만 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민준이는 완전히 치료받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제 새 출발인가? 하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남아있었다. 아빠의 그 문자, 잊을 수 없어. 새 차를 사기로 했다. 저축한 돈으로. 쇼핑몰에서 차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자유의 상징이야. 아빠와 민준이가 함께 왔다. 지은아, 축하해. 그 순간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변했어.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상사가 칭찬했다.
지은 씨, 잘했어, 승진했다. 더 많은 책임, 하지만 기뻤다. 내 인생, 이제 꽃핀의 친구 혜진과 만나 이야기했다. 지은아, 내 가족 드라마 끝났어. 아직 진행 중이야. 하지만 좋은 쪽으로. 어느 날 아빠가 편지를 썼다.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미안하고 고마워 읽으며 눈물이 났다. 아빠, 나도 미안해. 이해 못해서 민준이도 변했다. 대학 복학 준비 중이었다. 누나, 나 공부 열심히 할게. 믿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집어낸 진짜야. 하지만 과거가 되살아났다. 옛빚쟁이 하나가 풀려났다. 협박이 다시 시작됐다. 돈 더 내놔 공포가 되돌아왔다. 이게 끝이 아니야. 가족 회의를 열었다. 어떻게 할까? 아빠가 말했다. 이번엔 같이 싸우자. 민준이가 나도 도울게 라고 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증거를 모았다. 변호사가 도왔다. 이번엔 영원히 끝내요. 법정에서 다시 섰다. 이제 그만해요. 판사가 엄벌을 내렸다. 승리야. 진짜. 그 후로 평화가 왔다. 가족이 가까워졌다. 주말에 함께 식사했다. 지은아, 생일 축하해. 볼의 생일은 달랐다. 케이크에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다. 가족이 행복하게 아빠가 말했다. 내 차,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웃으며 대답했다. 내 독백이 변했다. 그 문자, 파국의 시작이었지만 재탄생의 계기였어. 민준이가 말했다. 누나, 고마워. 내가 안 했으면. 가족이잖아. 그 말이 이제 진심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았다. 프로젝트 리더. 이게 내 길이야. 집안은 안정됐다. 아빠가 새 직장을 구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잘 지냈다. 이 평화, 소중해. 하지만 가끔 과거가 떠올랐다. 아빠의 선택, 이해하지만 아프네. 상담을 받기로 했다. 가족 트라우마예요. 상담사가 말했다. 이야기하며 치유됐다. 나도 약했어. 이제 강해지자. 친구들과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자유야. 진짜. 혜진이 말했다. 지은아, 내 인생 밝아. 고마워.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아빠, 엄마 이야기 해주세요. 오랜만에 엄마 사진을 보며 추억했다. 내 엄마는 강했어? 너처럼. 아빠의 말에 눈물이 났다. 엄마, 보고 싶어. 민준이가 누나, 나도 엄마 닮고 싶어 라고 했다. 우리, 이제 하나야. 어느 날, 민준이가 상을 받았다. 학교에서. 누나, 봐, 자랑스러웠다. 내 노력의 결과야. 아빠가 저녁을 차렸다. 오늘 축하 파티, 웃음이 넘쳤다. 이게 가족이야. 하지만 작은 갈등이 생겼다. 민준이가 새 친구를 사귀었다. 누나, 걱정 마. 이 좋은 애야.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과거가 반복될까? 대화를 나눴다. 조심해. 민준이는 알았어 라고 했다. 믿어야 해. 내 인생도 변화했다. 연애를 시작했다. 회사 동료 준호. 지은 씨, 좋아해. 데이트하며 행복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가족에게 소개했다. 아빠가 좋은 사람이네 라고 했다. 민준이도 누나 행복해 보이네. 그런데 준호가 물었다. 내 가족 이야기 들었어. 힘들었겠다. 솔직히 털어놨다. 그래, 하지만 이제 괜찮아. 준호의 지지가 힘이 됐다. 사랑, 이게 필요했어.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부산으로. 기차에서 이야기 나눴다. 아빠, 앞으로 행복합시다. 아빠가 그래, 라고 했다. 바다를 보며 소원을 빌었다. 영원히 이렇게. 여행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안정됐다. 나는 새 차를 샀다. 이게 내 자유야, 아빠가 말했다. 축하해, 지은아, 민준이가 멋져, 라고 했다. 이제 과거는 끝. 회사에서 성공을 이어갔다. 지은 씨, 내 리더십 최고야, 상사의 말에 뿌듯했다. 내 노력의 결실, 준호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결혼할까? 그의 제안에 고민했다. 가족의 의견 들어봐야 해. 아빠와 민준이가 찬성했다. 행복해. 결혼 준비 중 가족의 유대가 더 강해졌다. 지은아, 내가 우리를 구했어. 아빠의 말에 아니에요. 서로 구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결혼식 날 모두 모였다. 서약을 하며 생각했다. 그 문자, 파국의 시작이었지만 이 행복의 문을 열었어. 하객들이 박수 쳤다. 이게 결말이야. 의미 있는. 그 후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다. 민준이는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다. 아빠는 은퇴 준비 중, 나는 엄마가 됐다. 아이를 보며 독백했다. 우리 가족처럼 사랑으로 키울게. 그 문자 사건은 우리를 변화시켰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희생이 아닌 서로의 지지, 이제 모든 게 밝다.